다음 순서는 그 마지막으로 신청하신 임시의원이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분을 정확하게 호명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일문일답입니다. 네,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이경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구가 많으신 오승록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릉 1, 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임시호 구의원입니다. 굉장히 앞에서 나와주시죠. 총장님께서 답변 모습 보면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제가 KTX 건 관련된 질의를 할 건데 KTX 건 여러 번 얘기가 나오면서 혹시 김빼기 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행여 그냥 질문 중에 이렇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상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야 될 텐데 그 부분도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2014년도 1월부터 2018년 11월 현재까지 5년간 공사 계약 현황을 전수 조사해 봤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2014년도 270건, 2015년도 255건, 2016년도 316건, 2017년도 364건, 2018년 11월 현재까지 253건, 총 1461건을 큰 공사는 큰 공사대로, 작은 공사는 작은 공사대로 계약해서 준공했고 일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면 참 많이 놀랍니다.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을 많이 했는지 이유도 다양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여건을 반영한 추가 공사, 주관 부서 요청사항, 전력 보일러 공사 물량 증가, 정비 시공 물량 증가, 공사 면적 증가 등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금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 공사하는 과정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런 요인들이 발생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예측하지 못한 거라는 게 뭐 너무나 다양해서요. 예를 들면은 그 탑하기 공사를 했는데 크게 안반 시설입니까? 안반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그게 좀 공사비가 증액됐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이런 심의 과정에 뭔가 좀 이게 조금 어떤 사유로 계속 통과가 한 번에 안 되고 몇 번 연기되고 이러면서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설계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중간에 하다가 워낙에 요즘 주민들의 어떤 이해와 이런 것들이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 중간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했던 상황을 고려하면서 또 생각도 못하게 주민들 편의를 좀 봐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좋지 않은 그런 내용, 또 애초에 계획했던 사용 건물 내에 주민들 요구를 담아가지고 조금 변경하는 부분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이따 질의사항 중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몇 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 6월 16일 계약한 월계 3동 함내 작은 도서관 신축 공사입니다. 최초 계약금 6억 6,737만 6천 원, 설계 변경 2회, 공사비 1억 8,755만 9천 원 증액, 최종 지급금 8억 5,493만 원, 증액률 27%. 두 번째, 2016년 7월 28일 계약한 3개 이동 청사 리모델링 건축공사, 최초 계약금 5억 3,578만 원, 최종 지급금 6억 9,668만 원, 증액금 1억 6,090만 원, 증액률 30%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뭔 생각으로 계획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라는 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얼마나 무계획, 무원칙으로 했는지 이 자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 공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16년도 2월 18일 계약한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연간 단가 공사입니다. 발주건입니다. 최초 계약금 3억 69만 원, 증액금 8억 423만 원, 최종 지급금 11억 493만 원, 증액률 267%. 연간 단가라지만 이렇게 계획도 없고 예측을 못해도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기 혹시 2회 이상 설계 변경한 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공사 금액 3억 이상 최종 지급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청자들 말씀하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구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태곤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분을 먼저 호명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경철 회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원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건복지위의 행정감사를 통해 우리가 지역복지 서비스 부분에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비록 짧은 감사 기간이었지만 여러 개선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노원이 교육특구로서 여러 교육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교육 정책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에서 지적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날 감사에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개선 사항과 셋째 날 천혜 재활원에서 보듯 장애인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문제, 그리고 네 번째 날 교육지원과의 감사에서 지구의 길, 역사의 길을 통해 우리의 교육 자원이 우리 지역 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재단입니다. 교육복지재단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 화면입니다. 우리 출자금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2억 7천만 원이 출자금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모금액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를 보게 되면 조금 줄고 있죠. 우리가 후원을 어떻게 하느냐를 좀 보기 위해서 바로 후원하기라고 홈페이지 오른쪽에 바로 보입니다. 여기에 일시후원, 지정후원, 정기후원, 물품후원이 보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 안에 쭉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 등록을 다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나? 입금은행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지로 되어 있고요. 왜 입금은행이 누락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불편하다, 좀 고쳐라
수정을 요했습니다. 11월 21일 날 행정감사 때 수정 요청을 한 겁니다. 후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후원 현황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 화면에 보면은 여기 뭐 후원 현황이 보이죠? 이 후원 현황에 들어가야 본인이 후원 현황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후원 현황을 보기에 보면은 9월 후원 뭐 업데이트 또 8월 후원 업데이트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후원 현황에 보면은 일시후원, 정기후원, 지정후원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몇 분만 주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고, 이거 좀 개선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이 후원한 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어야만이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후원금만 지금 올려주고 있는 현황이고 그 외의 다른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체 후원금액은 나와 있고요. 여기에 확대해 보면 일부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총 모금액이 6억 2,979만 2,496원이라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를 내가 후원을 했다면은 후원 금액이 내가 얼마를 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시간에 보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부라든지 다른 부를 좀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원 여기서도 기부 현황이 다 있고요. 이름을 이렇게 치면은 김민만 치면 김민에 관한 쫙 자료가 뜹니다. 그래서 내가 2만 원을 했구나, 10만 원을 했구나라는 것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돼 있고 또 개인별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러한 것이 안 돼 있느냐, 이 부분을 갖다 개선 좀 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동작부 이해입니다. 여기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 계좌 부분은 아까 제가 누락됐다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홈페이지 개선 부분은 금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라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제기는 11월 21일 날 문제제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행정감사였지 않습니까? 이날 했는데 29일 날 수정이 되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후원 금액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우리가 안 돼 있다고 해가지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어제 비서실에서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바와는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11월 20일 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오늘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선 때문에 발표를 한다고까지 우리 부정질문을 하겠다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이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빨리 그럼 이것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줘야 되는데 답변은 어제 밤에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행정력이 늦어져 가지고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문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청자들 말씀하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구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분을 먼저 호명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경철 회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권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건복지위의 행정감사를 통해
우리가 지역복지 서비스 부분에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비록 짧은 감사 기간이었지만 여러 개선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노원이 교육특구로서 여러 교육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교육 정책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에서 지적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날 감사에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개선 사항과 셋째 날 천혜 재활원에서 보듯 장애인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문제, 그리고 네 번째 날 교육지원과의 감사에서 지구의 길, 역사의 길을 통해 우리의 교육 자원이 우리 지역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청자들 말씀하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구정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태권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분을 먼저 호명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경철 회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권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건복지위의 행정감사를 통해 우리가 지역복지 서비스 부분에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비록 짧은 감사 기간이었지만 여러 개선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노원이 교육특구로서 여러 교육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교육 정책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에서 지적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날 감사에서 노원교육복지재단의 개선 사항과 셋째 날 천혜 재활원에서 보듯 장애인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문제, 그리고 네 번째 날 교육지원과의 감사에서 지구의 길, 역사의 길을 통해 우리의 교육 자원이 우리 지역 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재단입니다. 교육복지재단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 화면입니다. 우리 출자금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2억 7천만 원이 출자금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모금액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를 보게 되면 조금 줄고 있죠. 우리가 후원을 어떻게 하느냐를 좀 보기 위해서 바로 후원하기라고 홈페이지 오른쪽에 바로 보입니다. 여기에 일시후원, 지정후원, 정기후원, 물품후원이 보이죠. 여기에 보면은 그 안에 쭉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 등록을 다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나? 입금은행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지로 되어 있고요. 왜 입금은행이 누락되어 있느냐?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불편하다, 좀 고쳐라, 수정을 요했습니다. 11월 21일 날 행정감사 때 수정 요청을 한 겁니다. 후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후원 현황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 화면에 보면은 여기 보면 후원 현황이 보이죠. 이 후원 현황에 들어가야 본인이 후원 현황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후원 현황을 보기에 보면은 9월 후원 업데이트, 또 8월 후원 업데이트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후원 현황에 보면은 일시후원, 정기후원, 지정후원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몇 분만 주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고, 이거 좀 개선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이 후원한 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어야만이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후원금만 지금 올려주고 있는 현황이고 그 외의 다른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체 후원금액은 나와 있고요. 여기에 확대해 보면 이 부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총 모금액이 6억 2,979만 2,496원이라고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구를 보고 내가 후원을 했다면은 후원 금액이 내가 얼마를 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시간에 보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라든지 다른 구를 좀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원 여기서도 기부 현황이 다 있고요. 이름을 이렇게 치면은 김민만 치면 김민에 관한 쫙 자료가 뜹니다. 그래서 내가 2만 원을 했구나, 10,000 원을 했구나라는 것이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돼 있고 또 개인별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러한 것이 안 돼 있느냐, 이 부분을 갖다 개선 좀 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동작구 이해입니다. 이렇게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 계좌 부분은 아까 제가 누락됐다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홈페이지 개선 부분은 금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라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제기는 11월 21일 날 문제제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행정감사였지 않습니까? 이날 했는데 29일 날 수정이 되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후원 금액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우리가 안 돼 있다고 해가지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어제 비서실에서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바가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11월 20일 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오늘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선 때문에 발표를 한다고까지 우리 부정청구를 하겠다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이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빨리 그럼 이것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줘야 되는데 답변은 어제 밤에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행정력이 늦어져 가지고 제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문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런 답변이 늦었다는 거, 이렇게 홈페이지에 대한 우리가 개선점을 이야기하고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 반응이 이렇게 늦다는 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계란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안에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거는 복지재단의 사무국장님께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또 보면은 좀 이사님들이 나와 있습니다. 탕무공 김유수까지 나와 있고, 이 자료가 제가 받은 거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제출 자료입니다. 다릅니다. 조금 다르죠. 아까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죠? 조혜영, 정진석, 서동명 해가지고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럼 왜 똑같은 자료인데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원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뭐냐면은 10월 23일 날 세임 날짜가 나와 있고 선임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월 23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10월 23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9월 중순 정도에는 선임을 위한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선임을 위한 아마 홈페이지 공고는 나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잘 안 보이시면 확대하겠습니다. 결국은 추석 중요한 한 가지가 되는 것은 추석이었죠. 이 앞뒤로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몇 번을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게 공고가 되지 않았느냐고. 왜 공고가 안 됐습니까? 당연히 교육복지재단의 홈페이지에 올리셔야지. 왜 홈페이지에 안 올렸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이게 노원구청 홈페이지와 두 군데 다 올리셨다는 거예요. 답변이. 저는 노원구청의 홈페이지에서는 들어가 봤습니다. 노원구청 홈페이지의 특징을 보면요. 하루에도 10개가 이것이 올라옵니다. 자료가. 한 3, 4일 지나면 쭉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 이공 공개 모집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있냐면 9월 20일이었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이게. 홈페이지에는 올려져 있는데, 정작 알아야 될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아까 지금 10건 이상 올라온다고 했죠. 여기에서 올라오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교육복지재단의 홈페이지를 보고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당연히 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보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국장님 만나서 왜 그것이 빠져있더라 하니까 자기는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두 번을 제가 행정감사 때 두 번을 물었습니다. 두 번을 물었을 때 홈페이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만 오해 가져온 내용이 홈페이지 개정 내용이라면서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참 그렇게 해서 다시 자료 요구를 또 했습니다. 이게 올려져 있죠. 왜 갑자기 아까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는 게 분명히 없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올려져 있냐고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자, 이사의 회의록을 가져오라 했어요. 10월 23일 날 서동명 전인석 이사 선정이 됐고 최미숙 현재 우리 교육복지 국장님이십니다. 이사로 당연직 선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 뒤에 이사를 회의의 마지막 그 뒤에 날인한 걸 보겠습니다. 날인한 걸 보니까 이 도장이 보세요. 형태가 똑같죠? 도장이 똑같다, 이름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똑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사인을 하고 자기의 인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장이 한 사람이 쭉 찍은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9월 19일 날 회의록입니다. 조혜영 이사가 9월 19일 선임되었으면 서울은 5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문으로 추천을 저희가 의뢰했고요. 세대수 외부위원 인력풀을 만들어가지고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법적 사항인가요? 그렇진 않죠. 예, 법적으로 뭐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단히 위험한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밀실 야합은 아니겠죠? 밀실 야합이라시 누구랑 제가 누구랑 뭐 짰다는 소리예요. 짜고 했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은 제가 합리적 의심할 수 있습니다. 뭐 구청장에 밀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혼자 결정은 안 했다는 얘기죠. 심의위원들이 결정했어요. 아무튼 심의위원님들의 그 결과는 결정에 따르라. 아니 그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보기에는 공개도 해야 지겹죠. 공개해도 될 것도 같은데. 어떤 거 말이에요? 지금 이거 심의위원이나 협력사업이나 이런 부분. 협력사업비는 1월 1일 날 그러니까 공개. 그때 할 그거는 거니까. 국민의힘 업무를 개시했을 때 공개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한 달만 기다리시면. 저도 지휘서에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다 여기 다 적고 왔습니다. 다 적고 왔습니다. 내년 1월달에 이렇게 공개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예, 한 달만 참아주십시오. 기다리셨는데. 어쩌거나 노원 구민은
객체는 아니고 주체입니다. 그렇죠? 노원구의 주체입니다. 혹시 노원 구민의 눈이 무서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청장님께서 어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B국민은행과 노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협력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2017년 8월 22일 KB국민은행 북부지역 영업그룹 대표님과 KB국민은행 부동산금융부 부장님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한 분이라고 청장님이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한 분은 전 부청장님, 그래서 문화수혜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은행이 후원하고 노원구가 시행하는 노원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노원구와 국민은행이 합의하고 협약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죠? 네. 본 의원이 얘기한 노원 작은도서관 위치는 현재 15층으로 신축 중인 노원역 사거리 롯데백화점 대각선에 있는 국민은행 노원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국민은행 측과 노원구청 간에 그 용도를 제한한 내용에 보면 무료 도서관으로 사용하여야 하며라고 서명한 사실도 알고 있죠. 중구 선정 시에 무료 도서관 선정 사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혀 그거는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전임 청장과 아마 국민은행이 새롭게 사업을 신축하면서 공공기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구청에서는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작년 8월 22일부터 네. 그렇게 전임 청장님께서 네. 결정한 아니 그러니까 국민은행도 그 청사가 신축되면서 교통도 막 유발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예, 우리 주민들한테 그 공간을 내주는 거죠. 건축 허가 조건으로 작은 도서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일까요? 아니면 건축 허가를 전제로 받은 것일까요? 글쎄 그거는 만약에 작은 도서관을 안 해주면 건축 허가가 내주지 않을 거야 이러진 않았을 거고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국민은행이 어찌됐든 청사가 신축되면서 교통도 유발하고 국민은행한테 이익이 가니 또 무형의 이익을 주민한테 환원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저기 아파트를 지어놓다 기부 체납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기부 체납을 한 게 아닌가 국민은행 쪽에서. 본 의원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양자 간의 어떤 이해 타산이 마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조금 해봅니다. 네. 노원구에 각종 도서관이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33군데 정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노원구 도서관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 공공도서관 내에 북카페 개명 3개를 포함한 7개소, 직영도서관 내에 북카페 개명 3개를 포함한 3개소, 북카페 4개소를 포함한 작은 도서관 23개소, 총 도서관 수 33개소 있습니다. 본연도 시간이 촉박해서 서울시 25개구의 도서관 수를 전부 통계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만 노원구에도 작지 않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분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노원구같이 이렇게 베드타운화되어 있고 지역 산업이나 상업적인 부분이 열악한 지역을 육성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공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 찾아주는 기능을 하는 시설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현재 시대 상황에 맞춰보면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현상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국민은행에 들어서게 작은 도서관을 소상공인이나 상공인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이 현재 23개 있습니다. 동별로 하나씩 있죠. 당연히 동주민센터에다 있는 거고요. 뭐 어떤 곳은 행복발전소 내에 옮긴 거 하계일동 같은 경우는 옮겨서 있기도 한데요. 제가 쭉 5개월 동안 주민들을 만나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 그러니까 동에 뭘 하나 만들면요, 그걸 다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 국민은행 상계 67동입니다. 상계 67동 주민센터는 아시다시피 상계 2동에 접해 있는 순복음교회 옆에 꽃동산교회 그 앞쪽에 주민센터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 67동이 여기 1단지 마을 그 축구장에 사실 1단지 주민들이 상계 67동 주민센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큰 맘 먹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이용이 편해. 그래서 그쪽 하나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 방향 상계 67동에, 그리고 국민은행이 우리 노원구의 중심입니다. 꼭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 사거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도서관, 그래서 그런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 금구가 104년 만에 우리 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노원구도 우리 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면서 혹시 시스템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또 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특히 금융 쪽에도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내년 1월달 공급을 그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으로 인해서 혹시 수정하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거는 노원구만 못 받는 게 서울시가 전체 못 받게 되는 거죠. 신한은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을 할 때 서울시가 그래서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산 시스템을 기부 체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시 재산으로 기소시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그래서 그걸 기부 체납 받아가지고 신한은행이 그걸 잘 인수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가 그 전례니 관례니 하는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청산해야 될 적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윤동주 시인의 시시 죽는 날까지 우러러 한점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네. 다음은 광운대 KTX 정차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국책 사업이고 재정 사업이다 보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진행 더뎌지고 있습니다. 당초 KTX 노선이 의정부역 군포시 금정역에서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으로 계획이 변경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도봉산역 의정부역 구간은 경원선을 활용하고 삼성역과 의정부역 구간은 KTX 수서 평택 노선과 공용 구간으로 설정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2011년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었고 2014년 1월 시행한 GTX 세계노선 예타 결과 A 노선만 확정되었고 B 노선, C 노선은 예타가 미통과되는 1년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0월 수서발 KTX 노선의 공용 구간을 설정해서 의정부역까지 연장하는 계획으로 BC 분석을 통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1.0
01이 나오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 과정들은 추진 경위나 현재 진행 상황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2017년 11월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죠. 예, 어떤 KTX가 전체적으로 수도권 광역전철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네, KDI에서 BC 분석에 대해서 재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결과 잘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창동역 전체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저 위에 받은 내용 하나 이렇게 보고 여쭙겠습니다. KTX 정차역이 당초 광운대역에서 창동역으로 바뀝니까? 당초요? 당초는 광운대역이 있습니다. 아니, 당초 당초 광운대역 창동역이 예, 창동역 광운대역 두 개 다 검토하다가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광운대역이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 노원 총장님 슬로건도 있지만 동북부 중심 도시 노원이라는 저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듯이 KTX 정차역 변경을 당초 광운대역에서 창동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본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요청했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그것까지 하긴 못 서울시장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일 뿐입니다. 나중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넣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경정철 아니, 동목선도 지금 여기 하나 또 추가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경전철 문제하고 KTX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니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KTX 이건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KTX 기본 계획에 만약 이게 빠졌다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타당성 조사는 지금 저렇게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아니 예비 타당성 조사니까.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예타든 타당성 조사든 BC 분석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BC가 지금 안 나오니까 지금 저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BC는 1.0 이상 나왔습니다. 광운대역도 지금 나오고 창동역도 나오고. 지금 그래서 국토부가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뭐 저는 뭐 국토부 그러니까 지원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BC 1.0 이상 나왔다는 거는 혹시 2015년도 10월 달에 그거 표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없는데요. 제가 그 구청장 되고 나서 그 인수인계 할 때 그런 내용 자료를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 그 이후에 또 조사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전 그 사항을 모를까요? 농촌 계획예산과 정책사업단에서 그게 지금 필드시 추진단으로 내려갔습니다만 그래서 이 과장님도 지금 와 계신데 네. 전 그 내용 모를까요? 다 알죠. 근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1.0 이상이라는 게 아까 내가 얘기한 2015년 10월에 발표한 그 BC를 얘기하는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1.0 넘어간 BC 분석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광운대 그걸 뺐는지는 그 과정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영역을 한 거니까.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KDI 분석 후에 분석 내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올 9월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협의하셨나요? 어디랑 국토부랑 노무부랑 네. 이
KDI 분석 결과에 대해서 하셨나요? 직접 한 적 있어요? 네, 없습니다. 청장님 만약에 정차역이 변경된다 그러면 노원 주민들의 그간 기대심이 대단히 큽니다.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노원 주민들께서 청장님의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변경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 광운대역에서 정해놨는데 광운대역에서 창동역으로 변경됐다는 소리인가요? 지금 아니 변경 지금 KTX 밑에 두 번째 보면 KTX 정차역 변경 당초 광운대에서 지금 창동역으로 지금 변경입니다. 당초 이게 당초는 광운대역에서 네. 변경 창동역 이게 지금 KDI 결과라는 것인가요? KDI 조사 결과. 그렇습니다.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 청장님께서 네,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 대단한 추진력을 갖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지금 취임 후에 몇 달간 청장님께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원 주민들 잘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 생산을 아무나 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KDI에서 네, 우리 이정식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청장님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북선 경전철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간은 상계역, 하계역, 월계역, 고려대역, 제기역, 왕십리역. 사업 규모는 연장 13.4km, 정류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사업비는 9,895억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별도입니다. 공사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이렇게 잡고 있고요. 제가 그 8월 7일 날 네. 마들역 연장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 면담하셨죠. 네. 청장이 우리 김성환 부청장이 박원순 시장. 그래서 네. 그때 한 내용이 마들역 연장 노선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경우 도시철도 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시 반영하여 추진할 조치도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8월 30일 날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도 이렇게 간담회를 했고요. 간담회하면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한 2억 정도 이렇게 내년도 예산 본 예산에 이렇게 좀 반영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 동북선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언제 하실 겁니까? 8월쯤에 그때 협약을 했으니까요. 실시 이제 설계를 좀 들어갔고요. 내년 말쯤 아마 실시 차량 기지입니까? 경전차. 네. 그럼 내년 말쯤에 아마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고 내년 말에 착공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혹시 지역 부동산 들먹거리지 않을까요? 가능하다고 이 연장 때문에. 연장권. 자, 왕십역에서 상계역까지는 1차로 접겠습니다. 다음 2차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상계역에서 마들역까지 네. 지금 1.5km에 대해서 지금 1,519억을 들이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간담회도 했고 우리 내년 예산
내 지금 2억 본예산에 지금 타당성 용역비 한 2억을 반영해달라고 서울시에다가 요청도 했고 시의원님들께 요청도 했고 그랬단 말씀이죠. 지금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요구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그 마들역에 사시는 분들은 보람 아파트 사거리역을 거쳐서 상계역을 통해서 은행 사거리로 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요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그런 타당성 검토나 그 예타부터 예타 타당성 검토 그리고 BC 분석 이런 문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부딪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용역을 내년에 좀 따로 이제 그 내년 착공과는 별개로 용역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청장님 말씀 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용역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런 생산된 자료에 이 내용이 올라와야지 어떤 지금 1519억에 대해서 이 2개소, 2개소, 그냥 3개에서 맞아야 될 2개소를 지금 1.5km에 대해서 연장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이 공식 이 자료에는 그 부분이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용역해봐야 알지 이렇기 때문에 그럼 이 자리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용역을 안 한 게 2015년에 서울시에서 경전철 동북선 할 때 1차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마들역까지 연장하는 방안, 그 다음에 방학역까지 이어지는 방안. 그걸 가지고 서울연구원에서 2014년인가 15년에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원치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국가 예산 낭비라고 보여지진 않으세요? 지금 청장님께서 지금 이게 지금 받아봐야 되겠다 그랬습니다만 예타 타당성 조사 BC 분석 제대로 나온다고 보는 거죠.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깔았습니다. 아니 2015년과 14년 그때 서울연구원에서 할 때는 1.0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그때 당시 BC 분석 0.96인가 97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좀 시대 변화도 있고 상황 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 갭은 좀 메꿀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저희가 좀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일단 1.0이 나오면 추진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요,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 부분은 저는 뭐 재정, 뭐 적자, 뭐 이렇게 예산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있는 곳이 우리가 경전철 동북선 놓는 것도 워낙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전철로 하지 않고 경전철로 한 게 그나마 국가 예산을 좀 줄이면서 이것도 어쨌든 BC 분석 1.0 이상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지하철이라는 게 해보면 다 적자지 않습니까? 그걸 감수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교통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원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노원구 의원님들 중에 그리고 시의원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류장 2개소 2.5km 1,519억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가 낭비되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타 BC 분석 잘 나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금 경전철 지금 16개 정류장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업무 보고시에 돌아다니 보면 그러면 하계역으로 할 거냐 서울온천역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본의원도 국회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성북역을 광운대역으로 그리고 월계역을 월계역 인덕계역으로 변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노원구를 통과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돼서 그 부분들이 경전철입니다만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고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 벌써 여기 들어서는 인근에서는 영명에 대한 요구들이 서서히 좀 나오고 있어요. 서울온천역은 안 된다. 서울온천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영명을 쓰는 걸 바꿔달라 이런 요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를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특히 은행 사거리 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는 나중에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은행 사거리가 워낙에 길기도 하고 국민은행 사거리 쪽과 유경백화점 사거리 쪽 이 사거리인데 지금 현재 뭐 양쪽에서 다그 개찰구를 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어디에 둘 건가도 앞으로 우리 노원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경전철 하면 역 출입구가 2개 정도 이렇게 하는데 네. 청청장님께서 주민들께 늘 이렇게 잘 반영해서 이렇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에는 118개 각종 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 축약해서 묻겠습니다. 담당 부서로부터 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노원구위원회 정비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제가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강조했습니다. 정말 심의위원회 정리할 부분 정리하고 위원들 중에 정리하실 분 대단히 꼭 정리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 지시로 발빠르게 담당 바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저도 뭐 서울시군 할 때 단골로 이야기했던 그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집행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이거는 4년 동안 뭐 한 번도 위원회가 되지 않은 위원회가 벌써 10개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한 사람이 뭐 최고 한 8군데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옥상 옥에 뭐 그냥 필요할 때만 수시로 만들어 놓고 운영도 안 하고, 그리고 사람 한 1,500명 가까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싹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술 세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네, 한 사람이 3개 이상 위원회는 절대 청장님 옥죄입니다. 네,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청장님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노원구 공릉동에 원자력 병원이 있습니다. 네. 원자력 병원이 전국적으로 방사능 문제들, 지금 방사능은 지금 경주 방패장으로 거의 이렇게 이전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부정적인 시각이나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공릉동만 위한 일이 아니고 노원구 전체를 위한 일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관계 부처에서 반드시 원자력 병원과 협의를 합니다. 단순히 원자력 병원하고만 협의할 일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노원구청 이렇게 나서서 뭐 변경하는 문제. 이름을 변경하자. 그렇습니다. 병원 이름을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니 이 부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안 될 거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게 변경하는 게 어떤 식으로 뭐 대안도 있어야 되고 꼭 변경의 필요성도 확인이 돼야 되는 거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필요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시 담아가는 의원님은 그 병원명이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 원자력 하면 어떤 좋지 않은 말씀들이 어떤 시각적, 어떤 인식적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병원 이름 보면 뭐 국립암센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 얘기도 나왔었죠. 네, 국립암센터. 저는 그걸 생각 안 했었는데 한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무튼 청장님, 여기는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 도시 노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임시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총장님도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고 계셨습니다.